양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 여기는 대진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유익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TBS. 지금부터 2020학년도 1학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 책도 좋아. 안녕하세요. 저 책도 좋아를 진행하는 김보정입니다. 다들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사실 저는 중간고사는 큰 문제는 아니었고 어째 과제와 할 일들이 줄지 않는다는 더 크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왜 줄지 않는 걸까요? 화수분 같아요. 줄지 않는 과제량과 할 일들처럼 변하지 않는 일이 하나 더 있죠. 할 일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이 일은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묵인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부정하는 분들이 매년 계시죠. 오늘의 키워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5월 18일. 모두 5월 1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실 거예요. 올해 5월 18일은 성년의 날이기도 했고 늘 변치 않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른, 아이,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요. 그 중에는 채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들이 있었겠죠. 오늘의 책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강당을 나서기 직전에 너는 뒤돌아본다. 혼들은 어디에도 없다. 침묵하며 누워있는 사람들과 지독한 시취뿐이다. 주인공 동호는 사라진 친구 정대를 찾기 위해 상무관을 찾았다가 상무관에서 잡일을 하게 됩니다. 상무관 출입구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과 일련번호, 전화번호나 주소를 16절 갱지에 옮겨 적어 시민군이 모두 죽더라도 유족에게 확실히 연락이 갈 수 있도록요. 군대가 들어온다고. 동호를 걱정한 가족들은 동호를 찾으러 오지만 동호는 6시에 문 닫으면 나도 들어가려고요 하고는 엄마를 뿌리치고 상무관으로 들어갑니다. 엄마의 얼굴은 그제야 펴지며 해지기 전에 와라이 같이 저녁밥 먹게 말했지만 동호는 그날 밤 같이 저녁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호는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그게 무슨 날개같이 파닥이기라도 할까? 촛불의 가장자리 흔들리게 할까? 리어카에 실려 행렬을 앞서가던 역전에서 총을 맞았다던 두 아저씨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 끄덕끄덕 허공에서 흔들리던 벗은 발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는 소스라쳤는데 세차게 눈꺼풀이 깜빡이고 속눈썹이 떨렸는데 그때 난 내 손을 붙잡았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넋 나간 듯 중얼거리는 너를 행렬의 앞으로 더 앞으로 잡아 끌었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너를 힘껏 끌고 나아가며 난 노래를 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환을 박아놓기 전에 저 얼굴들을 하얀 페인트로 지워버리기 전에 책 속에서 손녀를 찾으러 상무관에 온 할아버지는 죽은 손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올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주년을 기념으로 케이블 TV에서 택시 운전사를 방영했다고 해요. 개봉 당시 영화관에서 보았을 때도 역사책으로 배운 것보다도 끔찍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보니 책 속에 담긴 현실이 더 끔찍해서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당사자분들의 심정은 이보다 더 하였겠지요. 아무것도, 나 자신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할아버지의 마음은 평생이 가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동생 정대가 죽어 슬퍼하던 은숙 누나의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는 말은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무게이고 상실이며 분노, 절망, 슬픔일 것입니다.
다만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뼈아프고 슬픈 이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가지고 온 초들을 소년들의 무덤 앞에 차례로 놓았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쪼그려 앉아 불을 붙였다. 기도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묵념하지도 않았다. 초들은 느리게 탔다. 소리 없이 일렁이며 주황빛 불꽃 속으로 빨려들어 차츰 우묵해졌다. 한쪽 발목이 차가워진 것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의 무덤 앞에 쌓인 눈더미 속을 여태 디디고 있었던 것이다. 젖은 양말 속 살갗으로 눈은 천천히 스며들어왔다. 반투명한 날개처럼 파닥이는 불꽃의 가장자리를 나는 묵묵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아나운서의 김보정이었습니다. 양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 여기는 대진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DBS